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강한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심 참 무섭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에도 당연히 힘이 실릴 텐데요. 축제 분위기였던 국민의힘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게 지방행정까지 담당하는 많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지방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되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판세를 알 수 있는 큰 그림 3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대5 경기도와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왔습니다. 12대5, 가장 중요한 스코어겠죠.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200개가 넘는 지방 권력, 여기에 4년 전만 하더라도 경상북도에만 딱 고립됐던 국민의힘인데 이제는 충청북도, 남도, 강원, 서울, 이쪽 인천까지 확대를 했고 언뜻 보더라도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판세가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 만나볼까요? 이번에 동시에 치러졌던 보궐선거입니다. 7곳 가운데 5곳을 국민의힘이 가져오면서 114석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판세, 앞서 이도원 의원님, 제가 민심이 참 무섭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4년 만에 혹은 12년 만에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먼저 큰 판세를 보세요? 정말 민심이라는 게 무서운 게 유권자들의 심판이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그리고 무섭도록 처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광역 기준으로 4년 전에 2대 14 그리고 무소속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2대 5 새벽까지는 13대 4가 될 수도 있었죠. 아까 잠깐 이제 그림으로 색깔만 봤는데 광역뿐만이 아닙니다. 기초단체장도 145대 63, 광역의회 482대 271, 보궐선거도 5대 2. 특히 그 교육감 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14대 3이었는데 9대 8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일단은 유권자들이 그 윤석열 정부 한 번 더 밀어주자. 전국 그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수록 힘주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서 젖잘싸였는데 유권자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졌지만 당신들 예. 졌지만 잘 싸운 거 아니고 당신들 진 거야. 그거 인정 안 하겠다니까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래서 확실하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를 보여준 거죠. 앞으로 2년, 정확하게는 22개월간 그 선거가 없습니다.
일단 그 윤 대통령은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국정을 좀 소신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민주당은 일단은 이제 왜 패배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했는지,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당분간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보궐선거를 잠깐 보면 이 파란색 이준석 대표 아니죠, 이재명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당선된 이 두 곳 말고 5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보궐선거도. 여러 큰 판세들을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오늘은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그런 고민에 대해 가지고 더 논의하고 회의 이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주어주신 이 큰 권한 그리고 큰 신뢰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제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재명 표정 봐라 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했다는 그 기사 내용인데, 이걸 두고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한 내용도 들을 수 있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부인한 이준석 대표. 오늘은 앞서 만나보셨던 그 목소리처럼 겸손, 오만하지 않겠다, 뭐 채찍질, 뭐 이런 단어들을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정미영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몸을 낮추자는 기류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건 본인이 뭐 하지 않았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 때 죽기 살기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도. 그래서 지도부 전체가 이제 대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이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막 제주도로 날아가고 막 그 일정이 있는데, 그다음에 열 군데가 넘는 일정을 다 소화하고 막. 갑자기 제주도로 간 건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그 신속하게 무엇이든지 실행에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즉각 이제 움직였고,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저걸 지켜봤을 겁니다. 그 출구 조사를.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 환호하는 그 지도부의 모습들이 보였고요. 저는 사실 방송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제 오늘은 사실 아침에 이제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지금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보다 더 그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었거든요. 앞서 화면에 나갔지만 경상북도에만 고립됐던 대구, 이 두 곳만 차지했던 그 4년 전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참담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4년 만에 국민들께서 완전히 이게 뒤집는 이 결과 성적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받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 앞으로도 이게 또 우리에게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총선. 사실은 지금은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국회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더 혁신하자, 이런 의미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장인철 평론가님, 지금 자막에도 잘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승리한 다음 날 의외의 단어를 꺼냈어요. 혁신, 그리고 혁신위원장에 최재형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직후 모습과 상당히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 이어서 지선에서도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탓 공방,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치열한 남탓 공방에 들어섰다면 선거를 연달아 이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자세를 바짝 낮추고 우리가 더 변화하겠다. 이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혁신위를 준비하거든요. 이게 유권자들을 봤을 때 회초리를 쳤는데 회초리 맞은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국민의힘이 더 반성하면서 잘하겠다는 게 훨씬 더 좀 고평가를 받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권 교체의 진정한 완성은 2024년 총선에서의 승리, 과반 의석 확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 승리가 끝이 아니라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지난 2년 동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자멸한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당내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걸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이 됐지만 새 정치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선거 잘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식 당 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엄중한 질문을 집권 여당 대표가 되었으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재형 의원을 내세워서 혁신위를 띄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이 혁신이 잘 이어질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까요? 광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이준석 대표 측과 좀 통화를 해서 향후 인터뷰 일정을 논의하다 오늘 이 대표가 광주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공개 일정에는 그게 없었는데 호남 지역 그리고 낙선 인사를 하러 간다. 이른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서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일단 전북, 광주, 전남 투표율로 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셈법, 계산법이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그리고 정말 공고화된 지역주의의 균열을 내는 데 일조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광주가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급한 대로 37.7%라는 거는 이거 왜 그런지 민주당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 진단을 해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안일하게 어떤 공천을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큰 구도에서 겸허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틈새를 사실 이준석이라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치에 가깝게 두었던 지역에 공을 들임으로써 지역구의 구도의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성과는 대선 때 이 국민의힘의 어떤 득표를 해주었던 이 득표율보다도 더 높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표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선거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한 건 국민의힘 자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의 어떤 큰 좋은 점수를 국민들께서 주셨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 이번 선거가 대선의 후반전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점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혁신 그리고 두려운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아나가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시 화면은 이번 지방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광주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떨어지니까 이 대표가 직접 다시 거는 모습 화면 잠시 만나봤는데요. 제 옆에 있는 화면도 제가 추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물론 여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아직 20%의 득표율, 20% 선을 넘진 못했습니다. 다만 광주, 전북, 전남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씩 득표율이 높아졌다.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 대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정미영 의원님.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오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방선거의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이 법사위원장은 다시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거는 그 민주당이요. 사실은 그 약속을 본인들이 다수당일 때 완전히 그 협치를 깨고 기존의 예를 깨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정권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걸 뺏었어요. 법사위원장도 뺐고 국회의장도 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두 자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원래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칙을 본인들이 깼어요. 그런데 1년 전에 드디어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돌려주겠다고 법사위원장을.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 민주당 우리가 이제 야당 됐으니까 그거 또 법사위원장 우리가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은 이제 좀 약속도 지키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신 거니까 민주당을 예. 이제 민주당은 좀 정신 좀 차려서 법사위원장은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 승리 직후에 법사위원장 얘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요.